안녕하세요. 커뮤니티 폴리싱 14주차 수업 시간입니다. 어, 커뮤니티 폴리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의 진도를 다 나갔어요. 이번 시간부터는 행정심판과 지방자치에 대해서 볼 겁니다. 좀 편한 마음으로 나머지 수업 진행할 보시고요. 15주차의 수업 끝나고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부터는 5일간 우리가 이제 실강부터 했으니까 실강부터 15강까지 해서 5주차까지 해서 기말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교환을 중심으로 많이 준비해서 이렇게 시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방 분권의 흐름. 이제 국가는 큰 문제를 처리하기보다는 너무 작고 작은 문제 처리하기엔 너무 크다. 큰 문제를 처리하기엔 너무 작고 작은 문제를 처리하기엔 너무 크다. 미국 사회학자 다니엘 벨의 전망은 함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회학자이자 정치이론가인 벤자민 바버 교수도 국민 국가가 아닌 도시가 변화에 동의돼야 된다고 역설했는데 그동안 중앙 집권적 국가 운영이 가지는 한계를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산업사회에서 복지사회로 전환되면서 다양한 복지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지방 분권화는 인구수나 영토의 크기 관계없이 피할 수 없는 하나의 흐름이 된 지 오래입니다. 지방자치 단체 대신에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도입하는 문제, 지방정부,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의 확대 같이 그 확대 수준에 관한 문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도 함께 대표적인 쟁송제도인 행정심판제도를 통해서 자치권 보장을 강화하는 방안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행정심판과 지방자치제도의 연관성입니다. 초창기에는 행정심판제도의 통일화, 심판 절차의 공정성이 문제가 되었는데 나아가 심판 기관의 독립성, 제기기간, 소원 전치 중의 등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법률 구조상 적어도 이 소원법, 옛날에는 행정심판법이 아니었고 표현을 소원한다 해서 소원법으로 했거든요. 이 소원법이 행정심판법으로 바뀌고 실질적으로 지방자치가 실현되면서 비로소 인식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행정심판과 행정심판기관 통합론과 직접처분제도, 재심제도 등은 지방자치권 보장 문제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오로지 행정심판의 문제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지방자치권 보장. 이게 행정심판과 이런 게 다 연관되어 있죠. 그래서 행정심판, 지방자치 따로 이렇게 볼 수만 없다. 연관되어 있다. 행정심판제도의 구조가 지방자치제도를 제한할 경우 지방자치권의 본질적으로 침해되지 않는다. 이 또한 양자 간의 관계 안에서 좀 밝혀볼 필요가 있다. 자, 소원법 시대인데 소원법 같은 경우에는 법률로서 이 소원법은 체계를 갖춘 시기가 지방자치제도와 약간 비슷합니다. 어, 출발점도 비슷하고 과정도 비슷했고 네, 과거의 소원법을 제가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게 있었다. 이 정도만 보시고요. 넘어갑니다. 소원법은 행정심판 제도는 이미 선진국에서 오래전부터 제도화 됐습니다. 행정심판 제도. 그 목적과 기능에 관해서는 소원법 또한 벗어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소원법 또한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를 통해서 권익구제를 도모하고 행정적
감독 통제를 지향한다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소원법에 관련된 제도가 몇 가지 바뀐 것 외에는 비슷하다. 소원법의 중요한 기능의 한 축이 자율적 행정 통제라는 점에서 국가 감독 통제를 규율하는 지방자치제도와 교차점을 예상할 수 있으나 소원법은 문헌상 지방자치에 대한 고려를 전혀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행정심판제도는 자치에 대한 어느 정도 교차점이 있지만 소원법은 지방자치와는 관련이 없는 거죠. 자, 소원법의 구조는 국민의 권리이익을 구제, 행정, 적절한 운영을 꾀함으로써 목적이 문헌상 드러나 있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제도는 이미 선진국에서 오래전부터 제도화되어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그 목적과 기능에 관해서 소원법 또한 벗어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소원법 또한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를 통해 권익을 구제하고 행정적 감독 통제를 지향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권리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소원을 제기하여 그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소원은 처분행정청을 경고하여 상급 행정청에 제거를 해야 됩니다. 행정심판제도와 비슷하죠? 무엇보다도 소원심의위원회는 자문기관에 불과하여 그 의견의 기속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원 전원이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심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웠습니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객관성, 공정성이 없죠. 그죠?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행정심판법에서 무엇보다도 심판기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가 하도했습니다. 1985년 10월 1일 시행된 행정심판법은 그 목적을 명시하고 심판기관, 대상, 절차를 세분하여 43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행정심판기관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는 이전 소원법과는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지점이며 헌법이 요구하는 사법 절차 준용의 필수적인 요건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지방자치와 결부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동법 6조 1항에 재결청에 제기된 행정심판 청구를 심리의결하기 위해서는 재결청 수석에 행정심판위원을 두도록 했습니다. 즉 예를 들면 처분청, 천안시청, 천안시청이 처분청이면 행정심판의 재결청은 어디죠? 충남청이에요. 충남. 이 충남지방청에다가 뭘 둔다? 위원회를 둔다. 이게 재결청이니까. 재결이라는 거는 다시 결정하는 거. 충남지방청, 충남도청에다가 행정심판위원회를 둔다. 이런 뜻이죠. 소원법 시대는 반성적 차원에서 행정심판 체제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그 중심에는 행정심판의 객관성, 공정성, 심판기관의 독립성,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들이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지방자치제도와 연관점이 떠오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행정심판위원회의 삼자성 확대, 객관성, 재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그죠? 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결청이 되는 행정심판 청구를 심리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과 실질적 의미의 지방자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기본적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중앙행정과 지방행정사회는 보다 민주적인 관계 형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1991년 30여 년 만에 지방선거가 부활됐으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실시되지 못했고 95년 6월 27일 최초로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이 지방선거 직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심판행정법, 행정심판법 개정 흐름과 논의가 나온 것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하여간 그 첫 수업에는 소원법이 행정심판법으로 이루어졌다. 행정심판법으로 이루어진 이유는 자율성, 객관성,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다. 이런 행정심판법은 지방자치제도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